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승 회복의 시작은 아닌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올라온 흐름들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추세 전환인가? 이 생각 드셨다면은 그 순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기준의 바로 위에는 일목구름대가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일목구름대들은 그냥 단순한 지표들이 아니라 아주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저항이다를 인식해 주셔야 돼요. 과거에도 이러한 흐름들은 동일했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고 구름 하단선에 가격이 붙고 결국 다시 한 번 더 밀려났던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의 구조도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구름에 붙는다라고 해서 그 흐름 자체가 강하다라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요. 오히려 막히고 떨어질 준비를 해야 될 자리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마지막 숨고르기 구간에서 착각하신다면은 내 계좌부터 같이 털려나갈 수 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자, 지금 거시경제적으로도 뜨거운 논쟁들이 오가고 있지만 결국 차트상으로도 비트코인이 상승 회복이 나오기에는 현재 넘어줘야 될 벽들이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벽을 마주하게 됐을 때 비트코인에서는 어떠한 흐름들 나올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 미리 함께 확인해 놓지 않는다면 착각 속에서 계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그에 대한 것들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일단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누르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시황 및 분석부터 빠르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지금의 비트코인은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분이 더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단에는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일목구름대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고 스팬 투라인이 직선주로로 길게 뻗어 있는 자리에서는 저항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따라서 비트코인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신규 유동성들이 뚜렷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터운 저항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을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면은 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여전히 전쟁에 대한 리스크들은 해소되지 않았고, 물론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국방부 장관의 발표가 있긴 했지만 이마저도 결국에는 기대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들은 이 비트코인이 현재 삼각수렴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중단선을 돌파해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최대 상승분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 삼각수렴 패턴의 상단선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중단선을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지지받았을 때 스터디룸 통해서 그에 따른 실시간 대응 안내 곧바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진입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빠르게 붙어줬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결국 지금 이 안에서 나오는 변동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래 끌고 올라가기보다는 차라리 짧게 기회 줄 때 나와야 되고, 추가적인 돌파는 추가 돌파 이후 지지 확인을 하고 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승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저점을 이었었던 빗각 부근을 터치하는 것 확인했었을 때 전량절하게 되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기준들 명확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무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제가 오늘 새벽 커뮤니티에 급하게 올려드렸던 바와 같이 이 현 상승 자체가 헤그세스 전정부 장관의 기자회견의 영향이 크므로 이 기대감에 의한 움직임일 뿐이라서 이 현재 위치에서 추격 매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분 현재 나온다 하더라도 일목구름대 근처까지 붙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전고점 부근이었던 피보나치 부근까지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가격은 이 자리에서 청산 물량들을 전부 다 딱 털어내고 바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결국 이 지점을 넘지 못했을 때 저희가 저항까지 체크하고 다시 한 번 더 숏포지션 재진입해서 저희가 오전 영상에서 같이 잡아놨었던 히트맵 기준의 지지선이자 이 피보나치가 겹쳐 있었던 부근에서 현재 일부 포지션들 정리를 해낸 상태이고요. 이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가는 현재 삼각수렴 패턴의 중단선까지는 저희가 하락에 대한 목표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포지션들 저와 함께 진입하셨던 분들께서는 제가 보내드리는 알림만 놓치지 않고 챙겨보신다면은 지금 포지션 안심하시고 홀딩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에 대한 안내들을 드리는 게 한계가 좀 있다 보니 이 실시간 차트 현황들 그리고 지금 필요한 대응들 같은 경우는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일기장처럼 바로바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기회와 시황들을 나는 그 시간에 놓치지 않고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이 모든 실시간 현황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흐름 저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확실히 지금은 하방 리스크가 크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은 이 댓글로 하락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인사이트들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구독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의 비트코인 바로 상단에 어떠한 건 맞이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일목구름대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이전 흐름들만 보더라도 결국 두꺼운 일목구름대를 돌파 시도를 했지만 넘어서지 못하고 저항받고 내려왔을 때 이 상대적으로 지지나 저항이 약한 구름대가 꼬여있는 부근에서도 이 구름대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큰 하락세가 등장한 것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구름대가 얇게 형성되어 있는 부근이 아닌 현재는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고 스팬 투라인도 직선주로로 길게 뻗어 있는 자리에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반등들이 상승 회복을 이끌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목구름대의 특성들을 조금 생각해 봤었을 때 이 일목구름대의 선행 라인들은 그냥 그어놨던 선들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지지나 저항을 보여주는 선들이고, 그래서 가격들이 이 근처에 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냐, 바로 매수 대기 물량, 매도 대기 물량, 그리고 손절 물량,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격이 구름대 근방에 오게 되면은 이 자리에 붙으려는 움직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붙는다 하더라도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이 근처에서 비비다가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구름대의 가격이 붙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렇게 구름대가 상단에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하단을 터치하게 됐었을 때 곧바로 밀리는 흐름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 이 구름을 타고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고 구름 안으로 들어가서 조정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구름대가 두껍게 되면은 이 안에서 오래 갇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동성들로 인해서 가격이 구름대에 한번 붙게 됐었을 때 왜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하락을 조금 더 크게 열어두고 봐야 되는가? 자, 그에 대한 흐름들 우리가 2025년도 4월달로 넘어가셔서 같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달성하고 쭉 하락하던 중에 반등 시도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했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하게 반등세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구름대들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흐름들 등장하게 되었죠. 최종적으로 뚫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구름대에 붙어서 계속해서 저항에 대한 것들을 테스트해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도 신규 유동성들이 갑작스러운 큰 호재가 터져서 한 번에 밀려 들어오지 않는 이상 결국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들 구름대를 한 번에 돌파해서 상승 회복 흐름이 나온다, 이걸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2023년도에도 결국 비트코인이 대상승장을 이루기 이전에 두껍게 형성되어 있었던 구름대들을 한 번에 돌파해내는 것들이 아닌 여러 차례 리테스트를 겪었던 후에 본격적인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무조건적인 회복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자체가 삼각수렴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결국 지금 비트코인이 차트적인 문제보다는 거시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시적인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이전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나오는 반등들에 속으신다면은 결국 지금 상단에 놓여져 있는 뚜렷한 저항선들, 이러한 저항선들에서 다시 한 번 더 맞고 떨어질 때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더욱 걱정되고 있는 문제들은 현재 군사 개입에 한 발 떨어져 있던 영푸독이 현재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에 참전 저울질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과 이에 대한 계획들을 논의 중이라는 의견도 발표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만약 지금 이 전쟁 자체가 전 세계적인 전쟁 그리고 제3차 대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 단기 유동성이 약한 비트코인이 그에 대한 타격을 가장 크게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물론 그만큼 이 악재가 해소되는 시에 회복한
하락하는 흐름도 가장 빠르게 등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나오는 상승들을 속았다가는 금세 무너지는 흐름 속에서 그 흐름들이 곧장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중단기적인 최대 상승분 여러분들께서 한 74K로 봐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74K 같은 경우는 일목구름대 하단선과도 겹쳐있는 부근이지만 주봉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타고 오고 있었던 상승 채널, 그 상승 채널의 하단선도 74K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비트코인이 이 자리 넘어서 주지 못한다면은 이 안에서 나오는 상승들은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서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는 것 딱 하나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저점 빗각들 혹은 이 패턴의 중단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서 형성되어 있는 중기적인 하락 채널선 이러한 것들을 기준선으로 잡아주시고 이 라인들에서 안정적으로 지지 반응들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 확인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에 대한 흐름들 짧게 잡아가면서 기회 줄 때 나와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 삼각수렴 패턴 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꼭지점 부근까지는 대략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안에서 변동성 크게 요동칠 가능이 있으며 이 만약 본격적으로 위든 아래든 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쪽으로 방향성 강하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 부분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눈여겨서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자세한 사항들은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일목구름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코리니 분들께서는 이러한 지표들 막상 내가 써야 될 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난감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구독자분들 무료 차트 강의안을 제작하게 됐고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강의부터 우리가 실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들 이 지표들의 사용법까지도 함께 담아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나눴었던 일목구름에 대해서도 써져 있는데 이 일목구름이 하는 역할부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모든 것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읽어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차트를 봐왔던 시각과는 완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PC로 클릭해 주시고 이 중앙 문항에서 차트의 언어 강의 링크 체크하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한 번씩 고정 댓글을 링크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 대신에 이 모든 것들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10초 안에 강의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차트적으로도 거시경제적으로도 결국 다시 무너질 흐름들 이게 가짜 상승일 가능성만 보여주는 흐름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에 속기보다는 결국 내가 지금 세워둔 기준선들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 이것들을 먼저 체크해 주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빠르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는 더 신중한 분석으로 다음 영상 통해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